어, 여러분들이 그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 와서 해보셨죠, 사실. 저는 수입의 속성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곳에 와서 수입에 무슨 성격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그게 좀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진짜 미술 전공한 사람이라 경제, 정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나랑은 별로 거리가 멀고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입의 속성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딱 처음에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정말 수많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느 순간에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보이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오너가 보이고, 또 주변에 이제 건물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좀 나랑 좀 다른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왜 저들과 좀 다르게 살지?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저도 평범하지만 보통 분들은 그냥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고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수입의 속성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내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내가 또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내가 정말 안다면 바로 이 유통이 지금 뭔지를 좀 먼저 네, 유통이 아니라 그 사사분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분면을 이렇게 알려드리죠. 사장님, 아직도 안 써요? 남들 다 쓰는데. 그러면서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대요. 나누었는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는 이는 인플로이고요. 여기는 셀프 인플로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여기는 자영사업가 또는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고요. B쪽에 있는 분은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래서 한 회사 안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가진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투자자인데요. 이게 수입이 뭐가 속성이 다르냐면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이곳에서는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뭐 어디 여행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자산은 이미 돈이 잔고에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해 주기를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만드는 거는 내가 어떤 회사를 진짜 운영을 해서 그 회사가 저절로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회사. 내가 그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시스템을 사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요즘에 보통 5억에서 10억 이상은 돼야지 괜찮은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설프게 2, 3억짜리는 그냥 말려먹기 쉬운 것들이고 좀 괜찮은 것들은 진짜 맥도날드는 10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맥도날드는 성공률이 한 98% 이상, 99%래요.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부동산 회사인 거 아시죠? 좋은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 건물을 사는 그 원래는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억 정도 드는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활용하라라고 나오는데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능력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워서 그대로 활용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활용하는 거를 그러면 도대체 주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예전에 많이 읽으신 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좋은데 도대체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전달을 해드리니까 내가 궁금했던 게 이 책이 이거였어. 라고 하셨던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안전하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하냐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오는 원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에서 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통을 한번 볼게요. 유통은 생산자 중심에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는데 70년대, 80년대 때에는 이런 식으로 유통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갔지만 이때는 이 안에 지금 뭐가 많기도 하지만 여기에 유통에 돈이 많이 몰려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200원의 원가를 만들어서 물건을 넘겨주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 중간 유통업자들이 800원의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1,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 테레비 광고 보지도 않았고 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꼭 내야 돼? 그렇다고 안 빼주죠. 내가 1,000원짜리를 샀다 그래서 나 여기서 200원 빼줘. 나 광고 안 봤어. 그렇다고 그래서 가게 주인이 안 빼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거치고 싶지 않지만 거쳐야 되는 거죠. 공장에서 바로 200원에 가져왔으면 너무 쌌을 텐데 800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우리는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대형 할인 매장, 이 할인 매장들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이 브레인이 보통 브레인들이 아니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항상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 돈이 많이 몰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하자.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던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하나로 그냥 몰아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마진을 우리는 이거 다 몰아버리면은 혼자서 500원이면 충분히 먹고 남잖아요. 이거를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겠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싸게 사고 싶은데 차 운전해서 막 마트 가잖아요.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사는 게 내가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지배적으로 내 머릿속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지금 사상 최대 적자 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쇼핑. 인터넷에서 다 무료로 또 배송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시대적 조류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10년 전 가격으로 덤핑 세일해서 사람들 죽을 만큼 사람 많았대요. 진짜 많았다고요. 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굳이 내주지 않아도 이런 돈들을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좋아하는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아메이라는 회사죠. 아메이는 물건의 원가를요, 2배로 올렸어요. 물건의 원가가 2배가 올라가면은요, 제품의 완성도가 질이 7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이거 쓰죠. 근데 문제는 돈이죠.
돈만 조금 절약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말고는 당연히 이걸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가 이거를 소비자에게 물건을 그대로 주겠다라 그랬어요. 그것도 회원 소비자. 그냥 소비자가 아닌 회원 소비자에게는 물건을 그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대신에 중간에 300원을 요 유통 마진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유통업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펀드로 모아놨다가 다시 소비자들에게 주는데 소비자들은 물건을 700원에 사죠. 근데 보세요. 제품의 질은 7배가 좋아졌는데 물건 값은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어떤 게 싼 거예요? 이게 훨씬 싼 거죠. 거기다가 이 35%를 모아놨던 돈을 나중에 회원 소비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를 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돈이 지금 35%를 주겠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트 가면은 몇 프로 주죠? 0.1% 주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분배를 받을 것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이 35%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한국 아메이에서 1조 2천억이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1조만이라고 치더라도 3,500억을 1년 동안 풀어요. 소비자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얼마를 가져가죠? 여기 계신 분들 얼마 가지고 주 박사님 제일 많이 가져가실 텐데 정말 거기서 어떤 분은 1년에 1,000원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 원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더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수익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공정하고 도덕적인 수입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마트 얘기를 했는데요. 이마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마트가 계열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1년 매출을 찾아보니까 17조 500억이에요. 그럼 17조 500억이면 이게 지금 다 소비자들 돈에서 나온 돈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이 돈이. 그런데 제가 이 돈 너무 많아가지고 이마트 24 아시죠? 이거 요즘에 동네 가게가 됐더라고요. 이마트 24가.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진짜 부자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요? 동네 구멍가게 하면 진짜 부자 소리 못 들어요, 지금은. 왜냐면 대기업들이 아까처럼 다 잠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 서민들은 죽어났는데 또 동네 구멍가게도 또 이마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1년 매출이 2019년에 1조를 돌파를 했대요. 얘도.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집 앞에 있는 그 이마트 24 가서 물건을 사고 온 것들이 이 소비 파워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1조를 샀는데 여기도 똑같이 0.1%를 줘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여기는 10억을 캐시백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떠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2천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하기 편하게 똑같이 1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500억이에요. 여기는 캐시백이에요. 발음은 같지만 다르죠. 얘는 가방에 그냥 넣어주는, 적립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얘는 계좌번호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점수고 얘는 현금이에요. 그런데다가 얘는 전체 10억밖에 안 줘요. 근데 이것도 안 찾아가시는 분 많죠. 이거 저도 맨날 뭐 소멸된다고 맨날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사면은 못 찾아요, 그 돈은. 뭐 1,000원, 2,000점 그거 사려고 다른 걸 더 사오거든요. 귀찮아서 안 가는데 우리는 1년 동안에 3,500억이나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재밌는 거는 나의 파일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이쪽으로 바꾸고 내가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이게 나 그럼 3,500 여기 이거 경쟁하기 싫어라. 근데 이건 경쟁이 아니고요. 내가 참여를 하면 내 파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경쟁하는 게 싫다 막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파이를 늘리는 일인데 그러면은 이 3,500억을 한번 보세요. 이마트에서 내가 4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0.1% 준다 그랬죠. 그러면 400원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점이죠, 점. 원이 아니라. 근데 아메이는 똑같이 내가 40만 원을 썼을 때 40만 원이면은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3%예요. 3%를 주면은 12,000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는 똑같이 40만 원을 썼는데 400원 주고 저는 12,000원을 받아요. 이쪽은. 그러면 몇 배예요? 30배가 넘어요. 30배가 넘는다는 건 내가 이 이마트에 가서 30번을 더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만큼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가면 나 혼자 쓴 거 말고도 내가 같이 데리고 간 사람 것도 같이 해준대. 같이 합산해서 준대라고 해서 제가 친구를 데려갔고 이마트도 똑같이 제가 친구를 데려갔어요. 근데 친구를 데려가서 얘도 40만 원 쓰고 얘도 40만 원 썼어요. 근데 그러면 나 전체 매출이 120만으로 해줘야 될 텐데 안 그러죠. 그냥 아니 이마트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두 각자 따로 이마트에 그냥 점수를 받을 뿐이에요. 나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 두 분 모두 다 400원씩만 가져가는 게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마트 좋다고 광고를 해줘도. 그런데 아메이는 어떠냐면은 나도 40만 원 쓰고 내 친구 A, B 똑같이 40만 원씩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들에게 알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이걸 당신의 매출로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나의 매출은 120만 점이 돼요. 그러면 120만이면 여기서 보시면 9%죠. 9%면은 10만 8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나와요. 이건 현금인데 지금 이 돈은 이 안에는 나와 A와 B의 매출이 다 합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거는 빼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A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A는 아까 40만 원을 썼으면 3%라 그랬으니까 12,000원이죠. B도 똑같이 12,0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 8천 원에서 2만 4천 원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8만 4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돌아오게 되죠. 얼마, 여기 400원. 400원하고 8만 4천 원은 몇 배예요? 210배. 무좀으로 인한 각질, 깎기만 한다고? 각화형 무좀엔 터비뉴겔. 어떤 걸 골라도 맛있으니까 치킨은 언제나 맥도날드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차피 쓰는 거 내가 마트를 바꿔 쓰고 그리고 마트를 바꿔 썼더니 이런 점들이 좋아졌어 라고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같이 썼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소비자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 그랬잖아요. 그 소비자 파워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써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4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000원으로. 그래서 내가 이 소비자가 파워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정말 1, 2년 동안 열심히 그룹을 모았어요. 그래서 A그룹은 400만, B그룹은 300만, C그룹은 200만, D그룹은 100만이 됐죠. 그러면은 전체 다 더하면 1000만이죠. 그럼 나는 1000만의 그룹이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는 그냥 10,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나는 만점이야. 그러면은 1001만이죠. 지금 한국 아메이가 예전에는 1000만 이상이 넘으면 21%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1001만, 1만만 넘어도 23%를 줘요. 그러면 21% 받을 때와 23% 받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30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봉급 생활자들이 한 달 동안에 그 월급 오를 때 한 번에 3, 40만 원씩 월급 오르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저도 옛날에 남편 직장 다닐 때 막 연봉 책정하고 나면은 굉장히 3월 달에는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남편의 월급을 딱 열면 뭐야 10만 원밖에 안 올랐네? 뭐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진짜 10만 원 딱 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세금이야. 다 세금이고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년 그 연봉 책정, 남편이 연봉 책정하는데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맨날 기도를 하고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막 정말 그랬거든요. 진짜 그거 저는 집에다가 그 연봉 책정 이렇게 도장 찍고 그러면은 매년 뭐 종이를 하나 가져와요. 뭐 연봉 얼마, 뭐 그다음에 뭐 상여금 얼마 막 쭉 나오고 전체 연봉이 당신이 이제 받을 게 얼마야. 딱 하고선 종이를 주는데 저는 그거를 다 모아놨어요. 막 고이 곱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3, 40만 원을 여러분 더 받으신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냥 1,000만이라고 했을 때 23%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230만 원에서 이것도 이 4명의 그룹에서 23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니까 여기 그룹 걸 다 빼고 120만 원 빼면은 110만 원이 남고요. 이거를 1.6을 곱해서 176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냥 머릿속에 큰 틀을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금방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